최근 큰 물난리를 겪은 남원시에는 홍수 재해 관리 시스템이 구축돼 있었습니다. 수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19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전북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행정 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읍시의 안일한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행정명령을 내린 정읍시와 명령을 받은 사업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밤에도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최근 큰 물난리를 겪은 남원시, 알고 보니 홍수 재해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구축돼 있었습니다. 홍수를 사전에 예측해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주민들의 혈세에 수억 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 이번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의문을 정명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를 줄이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습니다. 남원시는 5년 전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중소규모 하천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홍수재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이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한 건 10년 전인 2010년.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이 시스템은 지역 내 주요 하천 상하류의 수위나 강우량과 같은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관제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덕분에 이듬해 태풍 무이파가 폭우를 몰고 왔을 때도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게 남원시 설명입니다. 과거에는 주민 대피, 차량 이동 등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으나 시스템 도입 후에는 홍수 예보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어 홍수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스템 가동에도 남원 지역 내 주요 하천과 저수지는 속절없이 범람했습니다. 1,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각한 섬진강댐 하류 지역은 지난 8일 새벽부터 침수가 시작됐습니다. 섬진강댐이 방류량을 급격히 늘리기 전부터란 얘기입니다. 6시 정도에 보니까 수위가 한 50에서 60전이 불어나 버리는 거야, 갑자기. 개발위원님들하고 회의해가지고 6시 10분에 방송을 하고 그래가지고 20분부터 계속 이제 농가분들을 전부 다 대피시켰지. 남원 시내 주요 하천도 흘러 넘쳐 마을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주택 침수 피해가 가장 컸던 곳 중 한 곳입니다. 섬진강의 또 다른 지류인 주촌천이 범람하면서 제 왼편으로 보이는 마을을 덮쳐버린 겁니다. 주민들은 깜깜한 새벽녘 삽시간에 물이 들어차자 서둘러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내가 이 동네 들어온 지가 30년 됐는데 처음 우리 집 대문 두드려서 내가 나와보니까 물이 이 정도 내가 좀 차 있더라고. 이렇게 열이 대피를 했어 일단. 9억 원을 들여 구축한 홍수재해 통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원래 이 시스템은 홍수통제소와 농어촌공사, 기상청과 같은 관련 기관의 재난정보를 수집, 분석해 활용하도록 설계됐다는 게 수자원공사의 설명입니다. 농어촌 공사가 2군데가 연계가 됐고요. 그리고 그 지리산 국립공원에
우량 5개를 연계했는데요. 그다음에 기상청에 연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하도록 구축이 됐죠. 그런데 남원시는 어찌된 일인지 제한된 정보만 이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과 홍수통제소처럼 들어오는 기관 자료가 또 다른 기관 것도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그 설치한 강장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이하고 나머지 뭐 이제 종합된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영상강에서 가져오고. 이 시스템은 또 과거 홍수 관련 정보와 같은 빅데이터 자료를 분석해 재해 예측도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미리 예측이 가능한 장비는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축할 때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단순히 감시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제 상류에 비가 얼마 왔을 때 주요 교량이나 어떤 하산 주차장이나 이런 데 이제 몇 시간 뒤에 물이 도착하고 수위가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거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축을 해가지고. 하지만 남원시는 공무원의 직관을 우선시했습니다. 있는데 저는 그거를 제 직관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평시 가운데는 좋아요. 아무리 열심히 잘 된다 하더라도 얘 밑단은 늦어요. 취재진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점검 결과 자료를 요청했지만 남원시는 며칠이 지나도록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수재 모니터링 시스템하고 그 재난음성 통보 시스템 점검 결과 자료 좀 부탁드렸는데. 점검 결과 자료잖아요. 예, 제가 몇 번 전화 드렸는데. 홍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홍보하던 남원시의 홍수 통합 관리 시스템. 도대체 무용지물로 전락한 이유가 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도는 19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전북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와 최근 경기에 이어 3번째입니다. 행정명령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감염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됩니다. 전북도는 도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벌칙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창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18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셋째 아들과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 3일 고창에서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48일 만에 두 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현재 원광대학병원 격리병실에 입원한 상태고 동선상의 접촉자는 역학조사 및 검체 채취 후 자가격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500명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19일 0시 기준으로 총 568명입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강원과 전남 등에서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 전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했을 때의 모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선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일주일 후 501명으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역 곳곳으로 2차 감염이 진행되면서 전국이 공황 상태에 빠졌었죠. 대구 신천지교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발병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구 신천지 사태와 비교해 확진자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증가 속도가 더 빠릅니다. 같은 기간 동안 60명가량 더 많은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정확한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바이러스 유형의 변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GH형으로 올해 초 유행했던 S나 V형보다 전파력이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방역 당국은 신천지 관련 집단 감염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양성률은 17% 수준입니다. 100명이 검사를 받으면 17명 정도가 확진 판정을 받고 있다는 건데요.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양성률이 30%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낮은 수치입니다. 다 이유가 있는데요.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검사 대기 중인 사람은 129명, 연락이 닿지 않아 검사를 못한 사람은 380여 명에 달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신원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도 600명가량으로 추산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인 중 60대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아 걱정이 큰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은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전라북도가 정읍시의 안일한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해 주의를 내렸다는 내용 보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은 여전히 방치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데요. 정읍시와 폐기물 업체 간 입장 차이가 있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읍시 농소동의 한 공터입니다. 폐기물이 검은 언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에 2년 넘게 방치된 폐기물의 양만 700여 톤. 지난 6월 정읍시는 전라북도 감사에서 폐기물 처리에 관해 주의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폐기물은 방치돼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를 두고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업체인 A업체는 지난 2017년 소성면 부지 용량이 초과하자 허가받지 않는 농소동 부지에 폐기물을 보관했습니다. 적발한 정읍시는 폐기물을 치우라고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A업체가 소성면 부지를 B업체에 넘기면서 폐기물 처리 주체가 애매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는 A, B 두 업체에 폐기물 처리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는데 B업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B업체 대표는 정읍시의 행정명령이 근거 없이 이뤄진 잘못된 행정처분이라 주장합니다. 경매로 넘겨받은 토지는 농소동이 아닌 소성면 부지이고 불법 폐기물이 농소동에 있었던 것에 대해선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시가 폐기물을 발견했을 당시 A업체의 이행 보증보험을 통한 처리를 왜 진작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에다 수차례 민원도 제기했고 서류, 동영상, 사진까지 제출해서 이 농소동에 있는 방치 폐기물이 우리 공장으로 자꾸 들어오는 것을 제가 몇 번이나 수차례 강하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였습니다. 시는 행정명령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B업체가 A업체의 땅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농소동에 버려진 폐기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행 보증보험의 경우 행정과 실제 적용에 괴리가 있어 바로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정박자는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가 있으면은 경매자가 처리명령을 불이용 승계하게 돼 있어요. 농소동 폐기물을 둘러싼 정읍시와 B업체 사이의 행정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는 농소동에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조만간 처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 지역은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전북 지역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5도 분포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지청은 일부 시군에서 낮 동안 데워진 공기가 밤에도 식지 않아 하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기록하는 열대야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당분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한낮에는 외출이나 야외 활동을 피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